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손수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빛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펴주실까요? EBS 중졸 검정고시 교재에서요. 중2 과정 중에 물리 파트죠. 빛의 성질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핵심 1원 먼저 빛의 직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직진하는 거. 진공이나 같은 물질 내에서는 이렇게 곧게 나아가거든요. 이것을 빛의 직진이라고 합니다. 직진 현상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바늘구멍 사진기에서 거꾸로 맺힌 상을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어때요? 이 구멍을 통과했을 때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아하, 그쵸?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무를 한번 해볼까요? 네, 나무가 있는데 바늘구멍 사진기죠. 이 구멍을 통해서 빛이 직진하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직진하고 있으니까 나무의 모습이 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맺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대 불빛도 어떻습니까? 직진하면서 불빛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일식과 월식도 뭡니까? 자, 일식은 날일자죠. 해가 가려지는 거죠. 월식에 해당하는 것은 달월자죠. 달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일직선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빛의 직진 현상 때문에 가려진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여기 태양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태양. 자, 이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나무를 세우셔도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여기서는 사람을 한번 세워볼게요. 빛이 이렇게 직진합니다. 직진할 때 사람의 그 형상이 요만큼 빛을 가리고 있잖아요. 빛을 가리는 그 형상대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로 빛이 직진하고자 할 때 사람의 이 모습이 빛이 다가오는 것을 가리죠. 이 모습 자체가. 가리니까 이 모습과 똑같은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역시 빛의 직진이다. 시험 문제선 대표적으로요. 자, 빛이 직진하면 이 그림자라든지 일식과 월식, 그쵸? 등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또 보기가 4개죠. 간단하죠? 기본적인 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빛의 직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빛의 반사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진행하던 빛이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빛의 반사다. 호수의 풍경이 뭐 한다? 비춰 보인다. 이렇게 빛의 반사는요, 생활 속에서 비추어 보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 거울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내 얼굴이 비추어 보인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여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빛이, 그쵸? 이렇게 반사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호수의 풍경이 비춰 보인다.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 보인다. 마찬가지로 빛의 반사였고요. 이어서 그럼 쪽집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나온 문제인데요. 빛의 성질에 관한 거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물체가 거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춰 보인다. 잔잔한 수면 위에 풍경이 비춰 보인다.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반사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의 성질을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어때요? 문제 비교적 간략하게 출제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의 성질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리하시고 그 대표적인 예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반사의 법칙입니다. 빛이 지금 평면 거울이 있어요. 반사할 때 들어가는 그 빛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나오는 것은 반사각인데요. 이때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반사면에 대해서 수직인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수직인 선을 법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직 표시되어 있지요. 네, 이 법선에 대해서 자, 빛이 들어오고 있는 입사광선 요 사이에 각을 입사각입니다. 그러니까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의 고각도 입사각이다. 그럼 법선에서 자, 빛이 나아가는 반사광선 사이의 각도는 반사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입사각에 해당하는 것이 30도라면 반사각도 몇 도일까요? 그렇죠. 30도입니다.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는 같다. 반사의 법칙은요,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요. 법선에 해당하는 표현, 반사면은 수직이다.
ip사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반사각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 정리까지 한번 살짝 보셨으면 됩니다. 자, 반사의 법칙은요, 이렇게 매끄러운 거울면에서도, 그리고 약간 우둘투둘한 그러한 면에서도 역시 반사의 법칙은 적용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정반사와 남반사로 나눠서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반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매끄러운 거울면에서 반사되는 것을 정반사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되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모습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나란하다, 평행하다 표현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거울면은요, 매끄러운 면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거. 네, 바로 정반사입니다. 거울이라든지 굉장히 잔잔한 수면은 매끄러운 상태, 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반사에 해당하는 것은요, 특정 방향에서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남반사는 요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예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흩어진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남반사는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네, 오돌토돌한 면이 보이시는데 이게 지금 어떤 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종이래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는 사실 굉장히 매끄러운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간단하게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네, 우리 실수로 이렇게 잠들었을 때 침을 질 흘리면 종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우절투절해지죠. 아, 네. 자, 유리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이 그대로 증발하고 나면 매끄러운 면 그대로예요. 근데 종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 오는 날 실수로 또 젖었을 때 한번 보면요, 종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죠. 우둘투둘해지죠. 원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원래 상태가 약간 이렇게 우들투들한데 그럼 우리가 만질 때는 왜 매끄럽게 느껴지나요? 자, 프레스기 압력을 줍니다. 압력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판판하게 일부러 이렇게 찍어낸 상태고요. 내를 찍어서 이렇게 판판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고 간단하게 물만 살짝 떨어뜨려도 그 부분이 오돌토돌해지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이는 이렇게 펄프라는 이러한 재질들이 이렇게 겹쳐갖고 약간 원래는 매끄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우들투들한 면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반사되는 거 남반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거친 면에 해당하는 것을요, 우리 달표면이라든지 영화 스크린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에 해당하는 거 금방 말씀드렸죠. 이거 남반사였고요. 영화 스크린은 뭘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냐면요, 이러한 남반사는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스크린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이쪽에 앉아서 화면을 보던지 이쪽에 앉아서 화면을 보던지, 그쵸? 화면이 지금 어떻게 장면이 변하고 있는지 잘 보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스크린 화면은 따라서 무슨 반사? 남반사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앞에서 반사의 법칙이 있죠. 그 반사의 법칙, ip사각과 반사각은 어떻다고요? 같다. 말씀드렸죠? 그것은 정반사나 남반사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면 기준으로 지금 요 면 있죠? 이 면을 기준으로 법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주었을 때 이 법선과 이 면에 해당하는 거 ip사각과 반사각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을 기준으로 법선을 그어 줬을 때 ip사각과 반사각이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아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남반사, 정반사 둘 다 반사의 법칙은 성립한다. 공통점이죠?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거울에서 빛의 반사가 이루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면 거울입니다. 자, 지금 보이십니까? 평면 거울에서 빛의 반사와 물체의 상인데요. 빛이 지금 여기에서요, 자, 주어지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면 거울에서. 자, 지금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튕겨져서 나가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반사 되어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살펴보시면 상의 크기가 어때요? 상의 크기가 실제 물체의 크기와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 상의 좌우는 어떻습니까? 바뀌어 보인다. 기억하실 때 간단해요.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보실 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저 지금 오른손 들었거든요. 반갑습니다. 거울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느끼실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거울이라면 이쪽 방향이 되려면 거울은 이렇게 왼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겠죠.
자, 저는 분명히 오른손을 들어서 거울에게, 지금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 거울에 있는 저는요,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러한 평면 거울은 우리 전신 거울이라든지 또는 이제 잔망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이렇게 거울 보는, 네, 그것이 바로 잔망경이죠. 우리 잠수함 속에 있는, 네, 그 거울이요. 그게 바로 잔망경인데 여기에서는 평면 거울에서의 빛의 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잔망경은 참고로 거울이 몇 개 있냐면요, 2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깊숙한 곳에서, 네, 깊숙한 곳에서 제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눈이 있습니다. 네, 네, 눈이라고 하고요. 자, 이쪽에 해당하는 거, 이제 물이 있으면 물 밖으로, 이게 물인 거예요. 자, 잠수함 배 속에 이제 잔망경만 지금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물이 있고, 물 밖의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자 할 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찰하고자 할 때, 여기에 거울 하나. 거울을 강조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거울 하나. 자, 여기 또 거울 하나. 거울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울이요? 평면 거울이요. 좌우가 아까 바뀌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상이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한번 반사 됐죠? 그쵸? 좌우 한번 바뀌었을 거예요. 좌우 한번 바뀌었고요. 여기서 또 반사. 그쵸? 반사가 또 이루어지면서 또 좌우 한번 또 바뀌었죠. 그럼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니까 전체. 보세요. 한 번 바뀌고 또 바뀌니까 원래의 상이 보여지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좌우 한 번, 한 번 각각 바뀌니까 여기서는 총 2번. 2회. 좌우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인다? 원래 상. 모습 그대로, 좌우 바뀌지 않은 원래 상 모습 그대로 보이게 된 것이다. 이게 잔망경의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봤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빛의 반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우리는 오목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오목 거울, 볼록 거울에서 차이점 정리해 볼 건데요. 시험 문제에선 요게 중요한 겁니다. 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요건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작도하는 것은 우리는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만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목거울 특징하면 빛을 모이게 반사한다. 물질을 확대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다. 자, 보기도 몇 개예요? 보기도 4개죠? 그런 경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목거울에 해당하는 것은 빛이 이렇게 모이게끔 반사하고 있습니다. 물질 확대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동차의 전조등이라든지 치과형 거울, 성화체화경. 여기 성화체화경이라는 것은 우리 성화 봉송하기 전에 빛을 모아갖고요. 아까 모은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꽃을 일으키는, 네, 거울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울 가까이 있을 때는 실제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고 있죠. 그림은 참고하시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실제보다 크고 바로 선상. 거울에서 멀리 있을 때는요, 실제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상이 실제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어져 있는 오목거울에 해당하는 것은요, 시험 문제에서 특히 요 얘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이 특징을 기억하신다면, 확대한다는 특징을 기억하신다면, 치과용 거울에서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빛이 이렇게 모이게끔 반사한다는 거, 그래서 성화체화경에 사용되었구나. 이게 또 연결이 되시겠죠? 이렇게 오목거울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번에는요, 자, 볼록거울입니다. 볼록거울에서의 빛의 반사는 빛이 어떻게끔 퍼지게 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퍼지게끔 하면서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그렇죠? 자동차의 측면 거울에 해당하는 것이, 네, 바로 이러한 볼록거울이 주어져 있고요. 자, 구분 도로의 코너 반사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도로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요, 중간에 요런데, 네, 이 코너 부분에 이렇게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차, 앞쪽에 있는 차, 이렇게 서로 볼 수 있게끔. 그래야지 멀리 뒤쪽까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도로의 코너 반사경이라는 것은 특히 바로 뭐예요? S자 도로. 구분도로, S자 도로. 요런 S자 도로에서 요런데, 그쵸? 보이고 있으면 뒤쪽에 있는 자동차까지. 여기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저 뒤쪽에 오고 있는 요 자동차까지
잘 볼 수 있게끔 해준다. 넓은 범위까지 볼 수 있게 해준다. 그 뜻이겠죠. 자, 슈퍼마켓의 보안용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의점에도 많이 있는데요. 한쪽 부분에, 그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점이 있으면 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거울이 둥글둥글한 거울이 있어서 넓은 범위를 다 볼 수 있게끔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가는 건 아닐까 하고 잘 볼 수 있게끔 준비된 것이 바로 뭐다? 보안용 거울입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 있죠.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볼록볼록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볼록한 거울에서 보시면요. 네,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실제보다 작고 발화선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범위를 보려면 그 하나하나의 상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작아 보여야 되겠죠? 작아 보여야지 이 넓은 애들을 다 이 거울 화면 안에 보여주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아, 요 화면이 지금 거울 안에 다 들어가려면 주어져 있는 모습이 다 거울 안에 들어가려면 요 하나하나의 상들이 작아야 되겠죠? 일종의 우리 단체 사진 생각했을 때 아, 많은 애들이 그 사진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 얼굴이 어때요? 조그맣게 나오죠?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상의 크기가 아, 작았지? 됐나요? 자, 이것이 바로 볼록 거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빛의 굴절입니다. 굴절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떠올리실 건데요. 빛이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자, 어떻다고요? 서로 다른 두 물질.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 그래서 생활 속에서 빛의 굴절의 예들을 보시면 빛이 꺾인다라는 그러한 점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요. 바로 예들을 보면 이제 빨대 같은 거 있죠. 공기 중에 있었던 그 빨대가 물속에 들어가면 약간 꺾여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굴절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위쪽에 존재하는 거, 네, 여기 공간을 제가 공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공기예요. 네, 공기를 통과하고 있고요. 이 밑에서는 지금 물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에서 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빛의 속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굴절하는 이유 궁금하셨죠? 물질에 따라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같은 공기라면 진행할 때 어때요? 직진한다라고 했죠? 네, 같은 물질에서는 우리가 직진을 하게 됩니다. 쭉쭉 가요. 같은 물질하면 이렇게 직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같은 물질하면 이런 직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때요? 약간 꺾여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물속으로 들어갈 때 서로 다른 물질이라 이렇게 꺾였구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물질 속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이요. 어디서 지금 빠르다? 공기에서 더 빠르대요. 물에 들어갈 때 좀 느려진대요. 유리, 금광석 들어갈수록 더 느려진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상의 아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입사광선에 해당하는 거, 그쵸? 요거 같은 공기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진한다고 했죠? 좀 길게 끊겠습니다. 만약에 가정한 거요. 만약에 같은 공기였다면 하고 가정한 거죠. 가정. 그쵸?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데 어때요? 그 모습이 이런 식으로 꺾인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꺾인 거예요. 꺾여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됐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기로 같이 갔을 땐 이렇게 가는데 자, 물에 들어가니까 진행 속력이 느려지니까 바로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공기에서 달릴 때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물에 가면 어때요? 물에서 걸어 보셨어요? 네. 저 이제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일부러 이제 물을 한번 이렇게 걸어 보는데 물의 이 수압 때문에 걷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다? 진행 속력이 느려진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에서 이렇게 진행 속력이 느려지면서 네, 압박을 받고 있죠. 나 지금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압박을 받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굴절각이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어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진행 속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 빛은 어떻게 되냐면요. 속력이 느린 매질일수록, 매질이라는 것은 통과하는 그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죠. 빛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물질, 매질을, 그쵸, 보았을 때 속력이 느린 애들은 크게 굴절한다. 무슨 말이다? 속력이 느린 물질은 크게 굴절한다. 여기서 크게 굴절한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죠?
자, 옆에다 한 번 더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꺾여서 얘네들 맞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이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부분. 요게 꺾여서 들어가는 요 부분을 굴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굴절률에 해당하는 것과 굴절각은 달라요. 지금 요 굴절률이 만약에 클수록 지금 진행하던 요 공기에서 지금 물로 들어가면서 굴절률이 클수록 굴절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팔로 표현할게요. 많이 굴절될수록 굴절각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요 상태가 지금 진행하면서 요 기준으로 직진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지 꺾인 거죠. 맞나요? 직진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지 꺾인 건데 직진을 기준으로 많이 꺾일수록 이 사이의 굴절각은 어떻습니까? 작아지죠? 네. 자, 옆에다 한 번 더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기준으로 한번 보았을 때요. 네. 지금 공기에 해당하는 것은 속력이 빠르게 진행했고요. 물에서는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때 직진을 하고 싶었으나 서로 다른 물질에서 진행 속력이 달라서 꺾였죠. 그 굴절률에 해당하는 것이 만약에 크다. 이게 굴절률이 커지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굴절각은 어때져요? 그쵸? 많이 꺾일수록 굴절각은 작아져요. 이해하셨습니까? 요 느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굴절한다라는 건 바로 굴절률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굴절하다. 바로 굴절률이 크다. 요 말이에요. 크게 굴절할수록 어때요? 그쵸? 지금 속력이 느린. 물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진다 했죠? 됐죠? 이렇게 느린 매질일수록 굴절률이 커지면 굴절각은 작아진다. 지금 보시면요. 이 입사각에 해당하는 거 느낌 오시게 숫자 한번 넣어드릴게요. 입사각이 예를 들어 가정한 거예요. 입사각 60도일 때 자 굴절각에 해당하는 거 요거 뭐 이미지로 한번 쓸까요? 요거 30도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됐나요? 요 느낌인 거예요. 굴절각은 작아지는 거구나.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면 쭉쭉쭉 요렇게 직진했을 거니까 그쵸? 요렇게 직진했을 거니까 요 사이의 각도도 60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서로 다른 경계면에서 자 진행 속력이 달라지니까 꺾이면서 지금 굴절각 뭐 됐다? 30도 됐다. 됐죠? 그만큼 많이 굴절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 이해 편하게끔 제가 숫자 한 번 더 바꿔볼게요. 만약에 자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 여기가 20도 굴절각이 20도 되었다. 그럼 얼마만큼 꺾인 거죠? 60으로 진행하던 것이 요만큼 40도만큼 꺾였다 보실 수 있겠죠. 요 40도만큼 꺾였다. 그쵸? 그랬을 때 굴절각에 해당하는 것은 20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굴절률이 커지면 굴절각이 작아진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문장 형태로 넣어드린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굴절각인지 굴절률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잘 느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자 쪽집기 기출문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지금 제가 표현한 것들을 그쵸?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죠?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요. 검정고시에서는. 보기도 그쵸? 4개밖에 없고요. 자, 공기 중에서 물로 입사하고 있습니다. 굴절각 부분 어딘지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간단하게 뭐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점선 표현된 거 너는 법선이다. 적어주시고 빛이 들어가고 있니? B는 그럼 입사각이네. 빛이 꺾이고 있지? D는 얘가 바로 뭐예요? 굴절각.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사각이나 굴절각은 뭘 기준으로 항상 얘기했어요? 법선을 기준으로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법선 기준으로. 그쵸? 빛이 들어오고 있으면 입사각. 빛이 꺾여서 나가고 있으면 굴절각 했으니까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굴절각 잘 찾으셨겠죠? 정답 4번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하시면 돼요. 자, 수준 어느 정도까지 학습해야 되는지 알겠죠? 물론 여러분이 자 중졸 검정고시 이후에도 또 그 이상을 또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은 꼭 짚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수준은 이 정도까지 하면 검정고시 문제는 한 번에 패스 될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복습하실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만 복습하시면 돼요. 처음은 항상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복습하실 때는 가볍게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 생활 속에 뭐가 있다 있죠? 꺾인다라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쉬운 힌트예요. 굴절은 생활 속에서 그쵸 이렇게 꺾여 보여요. 신기루 아지랑이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꺾여 보이죠? 네, 물속의 물고기가 왜 실제보다 커 보일까요? 꺾이니까 이렇게 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컵 속의 동전이 실제보다 역시 커 보인다. 네, 이런 것들 꺾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것도 어떤 것도 있냐면요. 자, 우리 물에 들어갈 때 보면 그냥 물 봤을 때 약간 얕아 보인다 이거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 굴절 현상에 의해서 약간 떠 보여요. 약간 떠 보이니까 원래 훨씬 더 이렇게 깊숙한 건데 이게 이렇게 떠 보이는 거죠. 물고기가 원래 여기쯤 있어요. 물고기가 여기쯤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이 물고기 약간 떠 보여요. 떠 보이니까 물이 별로 안 깊어 보이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의 깊이가 얕아 보이는 이유가 자, 물고기들이 이렇게 떠 보인다는 거죠. 약간. 네. 굴절에 의한 그러한 현상이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제보다 커 보인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현상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꺾여 보인다. 그리고 약간 떠 보인다. 물속의 깊이가 얕아 보인다. 실제보다 커 보인다. 그쵸? 됐나요? 자, 이번엔 렌즈 하겠습니다. 굴절하면 또 렌즈죠. 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렌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렌즈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나눠서 한번 정리할 건데요. 볼록 렌즈는요, 지금 보시면 렌즈 가까이 했을 때, 자, 렌즈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실제보다 크고 바로 선상. 자, 멀리 있을 때는 실제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요, 여러분 느낌 아시라고만 표현한 거예요. 이 그림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검정고시라서 가장 포인트만 그쵸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과과정에 따라서 이 초점 작도하는 것은 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참고하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볼록 렌즈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돋보기 생각나시죠? 돋보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보다 크고 바로 선상 이렇게 렌즈 가까이 이렇게 갖고 돋보기 볼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구나. 자, 렌즈에서 멀리 있을 때는 이런 모습도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거 보니까 뭐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쪽은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 멀리 있을 땐 작고 거꾸로 선상. 뭐가 떠오르세요? 앞에서 오목거울 공부했을 때. 그렇죠. 오목거울 공부했을 때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하고 멀리 있을 때랑 달랐죠? 맞나요? 네? 그쵸? 걔랑 비슷하구나. 지금 여기서는 볼록 렌즈였는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얘네들이 뭐다? 빛을 모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목 거울도 우리 대표적인 예로서 뭐 얘기했었습니까? 성화 채화경 얘기했었죠? 그렇구나. 성화 채화경 얘기하면서 빛을 모으는 성질, 그쵸? 단지 거울이니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거울이기 때문에 얘는 반사요. 빛을 모으면서 반사였고요. 요건 렌즈니까 빛을 모으면서 뭐 할까요? 렌즈니까 굴절이죠. 네. 반사하고 굴절한다는 그 성향은 다르지만 빛을 모은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쵸? 맞나요? 네. 자, 오목 거울이었고 볼록 렌즈였습니다. 떠올리실 때 볼록 렌즈 하면 뭐? 돋보기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빛을 모은다는 건 뭐로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안 해보셨나요? 저 해봤는데, 그죠? 이 돋보기 같은 거 가지고요. 볼록 렌즈 돋보기를 가지고 검은 종이가 있으면 빛을 모아가지고요. 종이를 태우는 거. 재밌더라고요. 네. 빛을 모아요. 특히 검은 종이 같은 경우는 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 종이 태우는 작업이 잘 되거든요. 네. 어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미를 태웠다. 그런, 네. 또 진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이러한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거, 빛을 모은다는 성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목 거울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나눠줬구나.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어서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를 보니까 자,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렌즈에 그쵸?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있죠. 여기서 거리에 관계없고 작고 바로 선상이란 요게 또 뭐랑 비슷해요? 그쵸?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볼록 거울하고
비슷합니다. 아하, 이 볼록 거울 대표적인 게 뭐 있었습니까? S자 도로, 구분. 네, 그 도로에서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했죠.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어서, 그쵸, 상이 이렇게 작고 바로 선상이 나타난다. 특징 말씀을 드리면서 편의점에서 보안용 거울로도 쓰인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아, 볼록 거울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목 렌즈도 보니까 역시 렌즈도 지금 보시면 거리에 관계없이 이 문장이 비슷하잖아요.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선상. 얘네들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거울이고 렌즈이긴 하지만 자, 둘 다 공통점은 자, 빛을 어떻게 해요? 퍼지게 한다. 아,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빛을 퍼지게 하면서 어때요? 넓은 범위, 그쵸? 넓은 범위, 거리에 관계없이, 그쵸? 그래서 성의 모습이 지금 작은 상이 나타났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빛을 퍼지게 한다. 아하, 볼록 거울에 해당하는 거 넓은 범위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거 생각하시고요. 항상 머릿속에서 자, 퍼지긴 퍼지는데 거울이니까 이렇게 퍼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반사예요. 거울은 퍼지면서 반사고요. 렌즈는 퍼지면서 굴절입니다. 그쵸? 문장 끝까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아, 거울하고 렌즈하고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자, 반대되는 부분 한번 볼록 거울은 오목 렌즈랑 성향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그쵸? 흔들리지 않고 정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셨습니까? 자, 그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원시와 근시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자, 그림을 보기에 앞서서 이 내용부터 볼게요. 원시 나옵니다. 쉽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멀 원자에 보일 숫자예요. 그 말은 멀리 존재하는 것은 잘 보여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원시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원시에 대한 건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인다. 바로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임. 됐나요? 잘 보이지 않는다. 그쵸? 자,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있는 물체는요, 잘 보이지, 그쵸? 않는다.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다. 그게 바로 원시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책 보실 때 어떻게 돼요? 신문 보실 때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지? 이렇게 멀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왜요? 가까이는 잘 안 보이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핸드폰 문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가까이 하니까 잘 안 보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네, 왜요? 멀리 있을 때 보이고 가까이 볼 때는 안 보인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가까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빛을 모아주는, 그쵸? 모아주는 볼록 렌즈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원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돋보기 안경을 쓰십니다. 라는 표현, 그 돋보기 바로 뭡니까? 볼록 렌즈죠? 빛을 모아주면서 가까이 보이지 않던 것을 이제는 잘 보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수정체가 얇아요. 그래서 수정체가 얇다 보니까 상이 뒤쪽에 맺히는 거죠. 얇으니까 빛이 퍼지면서 뒤쪽에 맺혀요. 그럼 퍼져 있는 애들을 모아줘야 되겠죠? 아, 그래서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수정체가 또 탄력이 떨어져요. 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탄력이 없다, 이게. 탄력이 없으면 늘어진다. 아, 그래서 상이 뒤쪽에 맺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을 당겨줘야 되구나.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 필요하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건 노안의 하나다, 증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근시에 해당하는 것은 근자, 가까울 근자, 보일 시자입니다. 가까운 곳은 보여요. 수정체가 두꺼워서 상이 어느 쪽에 앞쪽에 맺힌다 이거죠. 가까운 곳은 잘 보여요. 근데 이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대신 이 학생들 보면요. 맨 뒤쪽에 앉아서 자, 멀리 앉아서 칠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가까운 건 보이는데 대신 멀리 있는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끼는 그러한 안경들 보면 이 근시이기 때문에 오목렌즈를 이용하는 거죠. 오목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도 이제는 잘 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눈의 상태가 위에 이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상의 눈이에요. 정상의 눈이고, 자, 근시안입니다. 근시안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을 퍼지게 하는 오목렌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목렌즈가 들어가니까 빛이 퍼지면서 어때요? 상이 잘 맺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쵸? 자,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자, 안경을 쓴 후는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빛이 퍼지니까 까만색으로, 그쵸? 잘 상이 맺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안은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안경을 쓴 후에는 볼록렌즈가, 자, 빛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빛을 모아주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잘 맺히면서 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시하면 학생들, 원시하면 자, 노안 떠올리시면서요.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하겠죠. 빛의 굴절 이용한 현상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빛의 분산과 합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빛이 퍼지는 것을 빛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빛이 프리즘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빛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빛의 분산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자, 햇빛을 프리즘이나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되는 것은 빛의 요 색깔, 에 따라서 뭐가 굴절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산되는 거죠. 과학에서는 이러한 이유 중요하죠. 그렇죠? 네,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한 게 바로 과학이잖아요. 빛의 색깔에 따라서 굴절 정도가 달라진답니다. 지금 보시면 굴절 정도가요. 작은 쪽이 빨간색이고요. 굴절 정도가 큰 게 보라색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팔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빛이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 있죠? 조금 꺾이는 거, 작게 꺾이는 게 바로 뭐라고요? 빨간색이죠?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해되셨어요? 빛이 진행하다가 꺾일 때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굴절 각이, 그쵸?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빛이 분산되는 거구나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러한 프리즘에서의 빛의 분산 볼게요. 지금 보세요. 어때요? 아, 조금 꺾인 게 빨간색이었죠? 빨주, 노초, 파남, 보 나오고요. 그 빛의 영역, 우리가 색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색깔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역,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인데 이 빨간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것은 적외선, 보라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자가 붉은 적자잖아요. 자자는 보라색 자자거든요. 우리 자색이라고 하는 거. 보통 자색 고구마 많이 들어보셨죠? 자색 고구마. 아, 그 자색이라는 게 보라색 의미하는 거였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외선이가 보라색보다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프리즘의 모습을 보면 들어갈 때 여기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또 나올 때 아, 2번 굴절한다. 그리고 두꺼운 쪽으로 빛이 굴절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모습에서 두꺼운 쪽으로 그쵸? 굴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지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빛의 분산의 대표적인 거는 바로 무지개죠. 이렇게 굴절 정도가 달라서 분산되어서 무지개가 생기는 건데요. 그러면 프리즘이 있어야지 빛이 분산이 되던데 프리즘 역할하는 것이 여기서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물방울입니다. 이 물방울이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었던 물방울들이 프리즘의 역할을 한다. 중요한 거죠. 그쵸? 자, 지금 보시면요. 가장 위쪽에 빨간색, 가장 아래쪽에 보라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는 태양 반대쪽에 생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빛의 굴절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태양 반대쪽에서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쵸? 그래서 아, 비 온 다음 날 생기는 거구나. 비 온 다음 날은 어때요? 공기 중에 촉촉한 이런 작은 물방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프리즘 역할을 하니까 비 온 다음 날 무지개가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이어서 이번에는 자, 우리 빛의 합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빛이 합쳐져서 다른 색깔의 빛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빛의 합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빛의 기본적인 3원색에 대해서 기억할 건데요. 여러분 쉽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빨간 초코파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빨간 초코파이. 네. 기억하시기 쉽죠? 빨간 초코파이, 빅파이 그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요. 자, 빨강을 영어로 하면 red, 초록은 green, 파랑은요 blue 표현하실 수 있겠죠? RGB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네, 빨간 초코파이, RGB 알겠죠? 네. 자, 빨강 파랑을 합치셔서요 자홍색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자홍색 있죠? 빨강, 그 다음 녹색은 합쳐서 빨강, 초록이죠? 합치시면 노란색 표현되고 있고요. 자, 파랑하고 녹색은 청록색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록색이라는 한자 자체가요. 이게 푸를 청장이니까 파랑색하고 녹색이 합쳐진 그쵸? 한자 자체가 그거예요. 아, 파랑하고 초록 합치면 한자로서 청록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빨강, 파랑은 자홍색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떠올리시면 되겠죠? 저는 기억할 때 빨간 파자마 이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네. 자, 빛은 혼합될수록 하시면 어때요? 지금 중앙에 밝아진다, 흰색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네. 지금 흰색이 되고 있습니다. 밝아집니다. 강조할 거예요. 빛은 혼합할수록 밝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물감이랑 크레파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색은요. 색은 자꾸 칠하니까 어두워졌죠. 탁해졌어요. 근데 빛은 혼합할수록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무대 같은데 무대 조명 장치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특히 우리 가요 프로 보면 우리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거나 하잖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부른다. 동무대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혼자 막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막 아주 중요한 부분을 쫙 고음 지르면서 합니다. 그럼 여러 조명이 갑자기 쫙 합쳐져요. 여러 조명이 합쳐지면서 여기가 밝은 조명이 탁 이렇게 내려오죠. 아, 혼합할수록 밝아진다. 거기 가요 프로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거 느낌 오셨습니까? 조금 암기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삼원색 그리고 혼합할수록 밝아진다. 이게 보기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빛의 합성을 이용하는 생활 속의 예를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컬러 모니터, 점묘화, 무대 조명. 색팽이 있습니다. 자, 무대 조명 장치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빛이 이렇게 합성되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빨간 조명이 있습니다. 파란 조명이 있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 파자마, 자홍색 빛이 딱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빨간 초코파이는요? 빨초파. 요거는 빛의 삼원색이기 때문에 얘네들 합치면 무슨 빛이 떨어질까요? 흰색. 그렇죠. 그러한 빛이 떨어지겠죠. 무대 조명 꼭 기억하시고요. 색팽이는 뭐냐면요. 색깔을 칠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칠해 볼게요. 빨강, 초코, 파이. 빛이 삼원색이죠.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색팽이를 막 돌려요. 막 돌리면 빛이 반사된 것이 자연스럽게 합성되겠죠. 돌아가면서. 그러면 어떤 빛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게 그렇죠. 돌리면 흰색 빛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이걸 돌리면 흰색 빛이 나오는 거구나. 빨간, 초코, 파이. 빛의 삼원색을 돌리는 거니까요. 이러한 원리가 바로 빛의 합성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묘화는요. 점을 찍어요. 점을 찍었을 때 그 빛이 반사되는 걸 가지고 빛이 합성되는 그런 아름다운 느낌이 나는 그림을 우리는 점묘화라고 합니다. 아마 미술 시간에 한번 그려보셨을 것 같아요. 자, 컬러 모니터가 있습니다. 최소 단위인 화소입니다. 화소. 자, 빛이 표현되고 있는 제일 작은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 화소가 빛의 삼원색의 세기를 조절하여서 여러 가지 빛을 합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시거나 TV를 구입할 때 거기에 화소 단위가 써 있죠. 네. 핸드폰 구입할 때도 예전에는 그게 몇만 화소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거든요. 그 화소 단위가 클수록 어떻을까요? 그러한 빛을 표현하는 점들이 많다는 것은 그것이 합성되어서 빛을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해진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 화질은 어때요? 이 화소가 엄청 숫자가 커졌겠죠? 네. 아주 피부 잡티까지 드러난다고 배우들이 힘들어하잖아요. 피부, 화장 잘해야 된다고. 그쵸? 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되는 거, 요 화소 숫자가 커지는 거구나. 앞으로 모니터 구입하실 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점묘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점 찍어서 합성을 표현한 그림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아까, 자,
언급되는 거, 그쵸? 우리 색깔을 표현하는 거, 물체의 색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색을 갖다가 표현해 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 백색광 조명에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물체의 색을 물체에서 뭐라고요? 반사되는 색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지금 일부러 빨간색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 왜 이렇게 강렬한 옷을 입었을까 싶으셨을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빨간색. 네, 여러분 빨간색 보이시는 거 맞죠? 네, 뚜렷하게. 지금 여기 백색 조명들이 있거든요.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백색 조명이 쫙 저를 비추고 있겠죠. 근데 그 백색 조명에서 나오는 그 빛 중에서 자, 무엇이 지금 반사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네 반사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옷 색깔이 빨간색이구나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검은색은 뭘까요? 여기 모든 빛이 그쵸? 합해지면 뭐라고 했죠? 흰빛입니다. 그럼 그 모든 빛이 지금 백색 조명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빛을 다 흡수하면 검은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잠깐 불을 끄면 어떻습니까? 까맣죠? 빛이 없으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빛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빛을 다 흡수하면 검은색. 그래서 빛을 흡수하니까 검은색 옷을 입으면요 좀 더워요. 여름철에 까만 티를 입고 있으면 더 덥죠. 흰색 티 입은 것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검은색은 빛을 모두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흰 옷은요. 모든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물체에서 반사되는 색이라고 했잖아요. 흰빛이라는 것은 모든 빛을 반사하니까 흰빛이 나타난 거고요. 빨간색은 빨간색만 지금 반사하는 거고요. 그럼 다른 색깔들은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갈게요. 자, 주어져 있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장미가 있죠? 빨간색의 빛을 반사해서 어떻게 보이는 거라? 빨갛게 보이는 거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고요. 녹색 잎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까봐 지금 요거 녹색이거든요. 강조 한번 해볼까요? 녹색 느낌 오십니까? 네. 지금 녹색 잎은 녹색 빛을 그렇죠.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 빛을 반사하고 있다. 그래서 녹색으로 보인다. 빨간색은요. 자, 장미 잎이 지금 그쵸? 장미잎, 꽃잎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빨간색. 요 빛을 뭐하고 있다? 반사해서 빨갛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녹색, 자, 잎은 녹색 빛을 지금 반사했다. 장미 꽃잎은 빨간색 빛을 반사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사과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여기 빨간 사과가 있다. 이 사과가 무슨 색깔로 보인다는 것은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빨간색 빛을 반사한다. 그럼 나머지 빛은 흡수한다. 그쵸? 여기서 보세요. 자, 무지개빛, 백색광이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빨간 빛만 지금 반사하고 나머지는 쭉쭉쭉 흡수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물체의 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물체를 셀로판지로 보는 거 한번 볼 건데요. 셀로판지에 해당하는 것은 그 셀로판지의 색만 뭐 한다? 통과.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어렸을 때 셀로판지 가지고요. 이렇게 색 안경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수수깡 연결해가지고. 그쵸? 어렸을 때 이렇게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수수깡 연결해서 여기 중앙에 자, 안경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셀로판지를 쫙 입힙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물이 그쵸? 예를 들어 제가 빨간색 셀로판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사물들이 막 빨갛게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 색만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빨간색 셀로판지면 빨간색 그 색만 통과하고요. 나머지는 어때요? 흡수한다. 그렇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빨간 사과였어요. 빨간 사과인데 지금 이거 초록색인데 잘 보이세요? 네, 초록색인데 조금 연해서 느낌 안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초록색 맞습니다. 자, 모르실까 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초록색 뭐라고요? 셀로판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걸 볼 거예요. 그쵸? 빨간 사과는 어떤 빛을 반사하는 거죠? 나는 빨간색을, 그렇죠. 요것을 반사할 거야. 빨간색 빛을 반사할 거야. 그런데 초록색 셀로판지를 가게 되면요. 초록색 셀로판지는 여기서는 뭐만 통과할 수 있어요? 초록색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빨간색은 뭐 하는 겁니까? 빨간색은 여기에서 흡수.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초록색 셀로판지는 초록색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흡수해요. 그럼 빛을 전부 다 흡수하면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무슨 색깔? 검은색으로 보인다.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인다고요? 빛이 없어요. 지금 빨간 빛은 전부 다 요 반사된, 사과에서 반사된 요 빨간 빛은 전부 다 여기서 흡수됐어요. 지금 다 흡수되니까 나오는 빛이 없어서 우리 어떻게 보인다? 검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자, 이렇게 물체를 조명으로 보는 것과 셀로판지로 보는 것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약간 난이도 있는 표현이었어요. 가볍게 한번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검정고시 문제는 기본적인, 단어 위주로 먼저 용어 정리, 그리고 생활 속의 예 위주로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반사나 굴절, 그런 현상들 구별해 주시고요. 반사에서는 정반사, 난반사에서 공통적으로 반사의 법칙, 입사각과 반사가 같다라는 점들이 있었죠. 네, 굴절되는 또 현상이라든지 그 굴절각의 위치 기억해 주시고요. 빛의 합성에 대한 것 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